안녕하세요. 한국구족화가협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명기 구족화가님의 그 특별한 작품 세계 그리고 삶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김영기 화가님 작품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유독 그 손 그리고 꿈, 이 두 가지 주제가 눈에 많이 띄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주 등장하죠. 네, 저희가 직접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 여기는 정말 깊고 또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이 담겨 있더라고요. 간절한 소망이요? 네, 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그림 속에 스며든 손과 꿈의 의미가 뭘까? 오늘 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꿈이라는 단어가 작품 제목에 왜 그렇게 많이 쓰였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그게 단순히 손을 다시 갖고 싶다 이런 소망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좀 돌보고 싶다는 마음, 일상생활을 온전히 혼자서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렇죠. 비장애인들은 뭐랄까 그냥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몸을 씻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거요. 네네. 근데 화가님께는 그게 가장 절실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손은 그냥 신체 일부 이게 아니라 자립 그리고 생존에 대한 염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손의 의미가 정말 남다르겠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그 간절한 손을 그림에 직접적으로 막 그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독특한 지점이죠. 네. 여행에서 보신 풍경 속 뭐 나무라든지 바위, 건물 이런 데다가 손의 이미지를 이렇게 투영해서 표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손을 직접 그리기도 하셨는데 이게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깊은 예술적 표현을 고민하신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식상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고민이 있었군요. 그렇죠. 단순히 좀 지겨워서 피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부재하는 감각, 그 갈망을 세상의 풍경 속에 이렇게 녹여내는 뭐랄까 굉장히 창작적인 접근인 거죠. 한계를 오히려 예술적인 어떤 돌파구로 삼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또 스승이신 김용달 선생님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사실적인 묘사를 하다가 점차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나아가신 거죠. 스승님의 영향. 네, 물론 여전히 구상화의 틀은 계속 유지하시면서요. 작품들 색감을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포글르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의외로 화가님 마음속에는 더 강렬한 표현, 좀 센 표현에 대한 갈망 같은 것도 있으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내적인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술가로서의 고민,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게 아마 순수 미술가로서 자기 내면을 탐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관객과의 소통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 같은 거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발로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 신체적인 어려움도 상당하시다고요. 맞아요. 일단 계속 아래를 보고 그려야 하잖아요. 그 시선 처리 문제도 있고 허리나 무릎 통증도 심하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늘 새로운 걸 구상해야 하는 그 창작 자체의 어려움도 물론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술적인 고뇌나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결국은 화가님의 삶 자체와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7살 때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으시고 또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셔야 했고 네, 그런 힘든 시간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죠. 하지만 20살 무렵에 정말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독학을 시작하시고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20살 때부터요? 네. 처음에는 발로 그리는 걸 남들한테 보이는 게 좀 부끄러우셨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결국 그 발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예전에 그 줄기세포 연구 막 활발할 때는 줄기세포 전시회도 여셨었고요. 맞다. 황우석 박사 그 시기쯤이었나요? 네, 그때쯤이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이나 척추 환자들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시도 쓰시고 전시도 하셨는데 네. 뭐 기대만큼 큰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염원 자체는 여전히 작품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장애를 가진 후배 예술가들한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하라는 그런 조언을 남기셨어요. 네, 정말 그 좌절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오신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겠죠. 네. 결국 김명규 화가님께 그림이라는 건요. 그 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예술로 풀어내는 뭐랄까 굉장히 치열한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속 손의 이미지는 그냥 없다, 잃어버렸다 이런 상실감을 넘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 피어나는 희망, 꺾이지 않는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명기 화가의 작품 속 풍경에 스며든 그 손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것이 혹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픔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꾸고 있는 미래를 향한 꿈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구족화가 협회였습니다.